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로봇은 그냥 이 주식 딱 한 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주요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장주권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딱 한 개만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안심하고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이니까요. 앞으로 영업이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종목도 내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 덕분,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기적으로 다양한 자료집들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마무리에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패키징 쪽이 2차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 싹 모아놨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또 매일 급등 추천주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시장에 따라서 승률은 좀씩 바뀔 수 있으나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싹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좋은 수익들 볼 수 있게끔 많은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전략실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자료집 가고 무료 급등 추천주 바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 우선 오늘의 주제인 로봇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알고 계시죠?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뭐고 이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좀 새롭게 나와줬거든요. 바로 깐부치킨 치맥 회동입니다. 우리 깐부치킨이라고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컸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차의 CEO가 깐부치킨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엔비디아의 CEO는 젠슨 황이겠고요. 삼성전자 CEO는 뭐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있고요. 현대차의 지금 정의선 회장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수혜 그 이후 그 다음 날로 계속 뭐 삼성전자하고 어떤 협업을 하겠다라든가 현대차하고 어떤 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많은 협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피지컬 AI하고 엔비디아하고 함께 로봇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에 함께 협업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밝힌 건데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금 현재 로봇 유통 및 유지 보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도 급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까지 하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웨버 27% 급등.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기반을 깔고 가면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 늦어도 내년 1분기쯤 공장이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새로운 이제 신축 이제 본사가 완료가 됩니다. 본사 안에 공장도 증축해 놨거든요. 당연히 생산량이 많아지면 판매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들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다 같이 급등을 특히나 최근에 강력하게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도대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음 후속으로 잡을 종목이 뭐 하나를 더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유일하게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큐렉소라는 기업이요. 이 기업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괜찮은 내용만 나와주면 충분히 주가 성장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인지 먼저 봐야겠죠. 뭘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과반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총수익 의료 사업 로봇 부분에서 총수익 부분이 44.87%로 굉장히 높고요. 임플란트 사업 부분은 한 16%, 무역 부분은 뭐 39%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사업이 가장 주된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이 보시면 특징이 보면 2023년도에는 돈을 굉장히 잘 벌였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잠깐 흔들렸고요. 그 회복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못 벌었으면 제 33기 이거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도에 영업한 내용이고요. 이거 반기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반기 그 매출 상황이거든요. 간단하게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거의 뭐 작년 매출 난 거를 거의 다 채웠죠. 그죠?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그죠? 그만큼 작년에 못 벌었던 상황입니다. 그죠? 오히려 재작년하고 굉장히 견주어 볼 만하죠. 그죠? 이대로 이제 가면 재작년 매출을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재 큐렉소의 특징입니다. 그럼 도대체 의료 로봇 사업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 수술 로봇인데요. 이름은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이고요.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이죠?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을 갖다 놓으니까 살짝 끔찍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요즘에 이제 사람의 몸은 결국에는 내구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제 무릎이 망가질 때마다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인공적인 관절을 넣어주거나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릎에 구멍을 뚫거나 타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봇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의 뼈라는 게 너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하나씩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한번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차라리 정밀하게 강력하게 한 번에 명확하게 지금 처리해주는 로봇에게 맡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최근에 논문들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검증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수술에서 다 응용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정밀하게 이미 어느 정도 정밀하게 적합하다라고 판별을 받아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릎 관절 로봇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로봇 수술 장치가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옛적에 다 허가가 났고요. 뭐 이게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8개국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 너무 잘 팔리니까 최근에 만든 게 또 있어요. 아마 지금 일단 무릎 관절 로봇 수술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안정성을 인증받으면 아마 여기에서 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해서 척추 수술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척추 수술을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물론 모든 작업을 다 로봇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현재 이 큐비스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척추 수술 로봇이 떠오르고 있다. 해당 로봇도 만들어서 제품을 인증받고 지금 수출길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큐비스 조인트가 일단 주력 제품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스파인까지도 시장 확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작년에 매출이 많이 안 났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원래 2023년도 기준에서 매출 굉장히 잘 나올 때 있잖아요. 인도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90%입니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인도 현지 기업
메릴 헬스케어라는 인도 기업하고 독점 계약을 통해서 공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릴이라는 회사가 돈이 아까웠는지 자체적인 제품을 생산하기에 나섭니다. 실제 근데 많이 실패했죠.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도 받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메릴이 자체 생산 전략에 들어가자 큐렉소는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큐렉소는 얘네랑 굳이 독점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독점 계약을 종료하고 현지 법인을 세워서 직접 판매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자 제품들 경쟁들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시 2025년도부터 실적 회복세를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아직까지는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90%가 인도 수출 매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자체 현지 기업인 메릴이라는 회사하고 경쟁에서 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 동일한 부분이 걱정이 됐는지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수출기를 좀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주요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선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가지는 않았어요. 선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일본이라든가 큰 국가로 나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국가들은 좀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꽤나 쌓을 필요가 있고 이 임상 데이터 명확하게 괜찮다라는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과정 이었기 때문에 아직 해당 시장에 진출을 못했었는데 이제 충분히 쌓였고 인증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지금 이제 핵심 시장에 공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수술 로봇을 사들일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선진 국가들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무릎에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고령층의 인구가 많은 국가가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현재 주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5년도 3월에는 큐비스 조인트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의 1.5 버전이 일본 허가가 났습니다. 좋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심지어는 최근 7월에는 큐비스 조인트의 동일한 제품의 미국 승인 허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CE 인증, 이것도 인증을 받아야 수출 허가가 나는 거죠. 또한 연내 허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뭐 신청을 다 했고요. 빠르면 이번 연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하고 일본 수출길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까지 뚫어주게 되면은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주요 시장이 전부 다 진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8개 국가에 판매해왔지만 주요 시장 진출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고하게 되면서 이제 한 2자릿수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11국가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근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올라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가도를 달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어요. 세계 경쟁력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의문이실 텐데요. 재밌게도 매출 기준, 매출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매출 기준 세계 의료 로봇, 수술 로봇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순위는 10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는 거죠. 워낙에 이 의료 수술 로봇 자체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걸 해내란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 큐렉소라는 기업이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유일한 로봇 회사, 이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 중에는 유일한 수술 로봇 회사로 주요 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출이 성장을 이루어낸 몇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길에 한국에 결국 수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판매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고 데이터를 쌓아나가면서 기술력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충분한 데이터 검증을 어느 정도 얻었고요. 크랙소의 해외 진출이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만 받아주면은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세워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최근 실적은 어떻느냐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기업이 대충 보여요. 보시면 일단 매출이 누적치, 최근 6개월치 누적치예요. 1월에서 6월, 뭐 이건 2025년 기준이죠. 이건 2024년 기준. 지금 현재 1월에서 6월 기준이 누적치죠.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누적 매출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3개월만 하더라도 작년 3개월 동안 판 것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잘 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가 뭐 개선이 되긴 했으나 누적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였고요. 그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적자를 일부 기록하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기타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이제 판매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앞서 보셨다시피 보통 이런 비용이 왜 증가하냐면 신규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 보통 생기는 겁니다. 인도 시장에서도 왜 비용이 들었죠? 지금 현재 현지 법인을 세우고 현지 법인의 이제 지금 영업 사원들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추가적인 다양한 뭐 판매처를 뚫기 위해서 더 많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증가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흑자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물론 작년 대비선 괜찮지만 재작년 2023년도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시장도 그렇고 이미 미국 시장 승인 나가지고 당연히 영업 들어갔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럽 승인까지 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일부 나갈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일부 힘든 기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이 돈을 쓰는 기간 동안 흔들릴 만큼 돈이 궁한 상태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번만 잘 투자해 두고 기간만 잘 거쳐두면 충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이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유보율이라는 게 기업이 자신의 자본금에 대비해서 얼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느냐죠. 뭐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보시면 빚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빚내 가지고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있는 돈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모 회사가 좀 특이합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HY라는 기업이 30.94%의 비중을 들고 있는데요. HY 뭐냐라고 하면 HY라는 기업은요.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큐렉소라는 기업을 이미 정말 2014년도인가요? 뭐 정확한 날짜가 2010년도대 그때 당시에 이제 큐렉소를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끌고 왔던 기업이 한국 야쿠르트거든요. 항상 과거부터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버팀목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 진출 충분히 뭐 비용 더 들여가지고 시장 진출하는 거 잘만 성과만 난다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판매 관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부 이익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기간만 잘 거쳐주면 이번 연도 잘 거치고 내년도만 잘 거쳐주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특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로봇 관련주예요. 몇 안 되는 로봇 관련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도 보면 보시던 바와 같이 매출 영업이익이 2025년도부터 좀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2026년도 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같이 성장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면서 바라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저는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확인하고 예상치대로 나오면 좋고 예상치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버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후속 종목,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중에서 혹은 뒷배가 탄탄한 기업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큐렉소라는 기업을 잘 모아 가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거에 진짜 잘 나갔을 때는 주가가 25,000원대였어요. 정말 잘 나갔죠. 그러다가 작년에 힘든 기간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10,000원대로 좀 떨어졌는데요. 뭐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죠. 그죠? 뭐 요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냐는 거죠. 해결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우상향 차트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주봉을 보면 이렇고요. 현재 이제 당겨가지고 요 부분만 좀 확대해가지고 보면 요러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큐렉소라는 종목 일봉인데요. 저는 이제 다른 거 말고 이 상승 추세선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리하게 여러분들께서 따라잡는 걸 권하지 않고요. 떨어졌을 때 지금 선발대 정도 일부 보내놨다가 비중을 담는 타이밍은 한 9,000원 라인, 9,500원에서 9,000원 라인 사이에서 우리가 매집을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박스권 상승권 안에서도 수익을 일부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나오면서 해외 진출이 성과가 좋으면 아마 박스권을 뚫고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항상 로봇 관련된 이슈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젠슨왕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라든가 다양한 기업인들이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급등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도 있지만 고정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항상 CES라고 해서 행사를 열거든요. 세계 가전 박람회를 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매년 보시면 1월 달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파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작든 크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2달 정도 잘 모아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큐렉소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드렸고요. 나는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장기 좀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 제가 요 자료집을 통해서 반도체 자료집을 통해서 준비해놨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난 단기 급등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이용해서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라든가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싹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어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비용에 대한 기능 자체도 어떻게 안 쓰는지도 몰라요. 전 다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앞서 보셨던 자료집이라든가 반도체 핵심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 매일 1일 급등 추천주를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시황글도 매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지금 정식 투자자문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정보라든가 뭐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100% 그냥 무료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는 그냥 무료로 이용만 하시면 여러분 가능하시니까요. 이용해 보시고요. 가끔 유튜브 보시다 보면 그 핸드폰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기 유도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이런 거 오는 거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아예 애초에 없게 하기 위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용해 보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죠.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급등추천주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특별 자료집이 있으니까 주도주 AI 자료집 꼭 받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전략실 매일매일 급등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잡아내기 위한 아침 휴황글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장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들도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매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유익한 정보 많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 없으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을 얻고 항상 다음 종목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